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 행복일자 메모리크래프트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부터 이 코로나19 전후로 사회심리적 요소들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제 보지 못했던 데이터 중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표에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30대 이하의 연령대인데요. 사회적 약자죠. 30대 이하의 연령층들. 그러니까 10대, 20대, 10대, 20대 또는 10대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성년자들 중에서도 그냥 유년기, 유소년, 미취학 아동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어떻게 됐느냐? 늘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미성년자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심지어 이제 유소년층,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늘어났다. 이 얘기는 뭘까요? 새 생명이 계속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계 인구는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인류의 어떻게 보면 적응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코로나19의 와중에도 새 생명은 계속 태어나고 있고 세계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지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결혼과 출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절출산이 문제다. 사회 문제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인구 절벽에서 이제 대학들도 이제 대학 정원 축소 이런 얘기하고 이 초중고등학교의 어떤 수 감소 또는 학급 수 감소, 선생님 감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계속 들어오셨을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몇몇 선진국들의 문제예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심한 거죠. 그리고 예상하셨을 수 있지만은 여기 있죠, 60대 이상, 60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이 인구는, 연령대 인구는 줄었습니다. 60대 이상 연령에서는. 코로나19가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60대 이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100세 시대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100세 시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예요, 숙제예요. 이런 전염병이 사실 없으면 좋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개인적, 국가적 또는 의료적 이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되게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이제 노력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고, 의료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라는 것을 이런 백신이 있을 때마다 갱신하는 이런 어떤 높이는 이런 백신을 따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상상력으로는 만능 백신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사실 이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운동, 건강한 식습관 이런 걸 또 기르는 게 매우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여성인데요. 여성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시대에도 사회적 약자예요. 근데 이 여성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수가 줄었다. 그러면 여성이 큰 피해를 봤다는 얘기죠. 또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면 더 큰 피해를 본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여성들에게 특별히 건강에 또 목숨에 더 큰 피해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의 어떤 수에는 코로나19 전후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 전후의 혼인자 수, 이건 이제 또 사실혼 관계도 표현합니다. 영어는 common law marriage라고 하는데, 이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동거죠, 동거. 요즘 20대들 동거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둘 다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이 혼인자 수와 아무튼 사실혼 관계는 줄었어요. 그리고 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늘어나서 결혼 자체를 하기가 일단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이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려면은 그래도 약간 또 우리 보통 문화적인 생각으로, 또 이건 서양 문화도 마찬가지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그냥 이제 사실혼 관계 또는 그러니까 동거를 하거나 이런 어떤 그냥 아직 혼인신고를 정확하게 하진 않고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냥 같이 사는 이런 관계, 이런 것도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결혼식을 정확하게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꾸린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그냥 결혼 안 했지만 같이 사는 그런 관계, 사랑만 어떻게 보면 있고 그런 관계, 동거 관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약간 그러니까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뭐냐? 코로나19 이전에 외부 활동이 자유로울 때는요, 집에 같이 있는 시간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각자 할 일 하다가 밤에 같이 만나서 저녁 먹고 뭐 대화하고 뭐 사랑도 나누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집에서 같이 부딪히고 만나고 아침밥도 같이 먹고 점심밥도 같이 먹고 또 막 집에서 각자 방 쓰면서 이 사람은 어떤 방에서 일하고 요 사람은 뭐 거실에서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뭔가 영향을 미친 거죠. 이게 그리고 좋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나쁘게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거관계, 사실혼 관계들은 다 깨져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커먼로우 관계, 이 사실혼 관계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또 방역에 있어서도 사실 계속 붙어있는 게 좋지 않았겠죠.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이거는 이제 이것도 불행 중 다행인 건데, 별거, 이 separation, 그 다음에 divorce, 이혼, 이게 요게 이제 줄임말이거든요. separation, divorce, widow예요. 사별이죠. 이 사별을 하게 된 것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전후와.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뭐 같이 이미 잘 살고 있는 이 부부가 갑자기 뭐 별거하게 된다거나 각방 쓰게 됐다거나 뭐 이혼을 했다거나 뭐 그런 게 갑자기 늘지 않았고요. 같이 잘 살던 또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또 죽어서 사별을 하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좋은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과가 있는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효과가 그래서 없었던 건 없는 대로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요. 변화가 없었던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같이 잘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관계는 단순한 이 동거관계, 커먼로우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혼 관계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19에서 정말 든든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의 어떤 건강에 도와주고 또 서로 이렇게 한쪽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사별하지 않는 그런 관계는 무슨 관계냐? 정확한 혼인 관계입니다. 결혼식을 하고 결혼해서 꾸준히 어떤 열정적인 사랑은 좀 줄어들었을지언정 우정,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어떤 버팀목이 되고 신뢰를 보내주고 서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 서포트를 해주는 진정한 어떤 그러니까 반려자죠. 그러니까 동반자죠. 인생의 동반자 관계는요, 혼인이에요. 이게 바로 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나타나죠. 결혼을 해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대학생 수에 미친 영향인데 대학생 수를 증가시켰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은 다 잘 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다 채용을 다 미뤘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제 취업이 사실 힘들어졌죠. 그래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은 또 계속 받잖아요. 졸업은 유예하고 신입생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코로나19가 실업자 수를 증가시켰어요. 이건 분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또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특히 이제 관광업계, 여행업계의 실업이 증가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각 국가별로 있는 외국인의 비율, 외국인의 수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를 뛰어서 외국에 있던 어떤 노동자분들을 다시 이제 불러오게 하고 이민자분들 다시 돌아오게 하고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한 적이 있지만 그게 아주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코로나19로 일단 국가 간의 이동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외국에 나갔던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자국에 있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세팅된 상태로 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의 영향으로 외국인 수는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 해소와 인구 구성에 미친 효과를 살펴봤는데요.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 institutional trust, 어떤 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죠. 요거는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다른 데이터로 더 재미있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주제가 코로나19가 사회적 신뢰에 미친 효과예요. 네, 지금까지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 행복일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